자, 이제 국제정치학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정치 총론인데 여기는 뭐 시험에 나오는 동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국제정치학을 이해하셔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국제정치학 총론. 제가 좀 순서를 번호를 붙여놨는데 뭐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겁니다. 1번 국제정치학 개념과 연구 대상. 국제정치학의 연구 대상.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이 국제정치학이잖아요. 그럼 국제정치학의 연구 대상을 잘 보셔야 되고요. 주로 이제 국제정치학 시험 문제를 쭉 보면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나 전망을 주로 물어봐요. 이론적 분석이나 전망.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론을 정확히 아는 것도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단계를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지금 미국의 미국 제일주의면 그게 뭐냐, 1대1로가 뭐냐, AIB가 뭐냐, RCEP이 뭐냐, 예? 다 외계어 듣는 거 같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 팩트가 필요하죠. 분석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의 이렇게 흐름이 있죠. 변동, 흐름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실성 있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론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요, 해석하는 거거든요. 해석하는 거예요. 아, 요 이론을 가지고 보니까 저렇게 됐겠구나. 예. 우리가 중차에 대한 작업을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볼 거예요. 자, 연구 대상이 이제 이거 학파별로 달라요. 국제정치라 보는 입장도 있고, 국제관계라 보는 입장도 있고, 그렇죠? 좀 더 키울까? 네. 그리고 이렇게 세계정치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아닌데 봐보세요. 국제정치,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행위자가 국가가 주요하고 통합되어 있고 합리적 행위자이다. 통합, 주요하다. 여러 행위자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요. 통합되어 있다. 통합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거 제일 못하시던데. 국내적으로, 국가 내부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죠. 통합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대외적으로 국가가 하나의 단일체처럼 움직인다. 한 집안에 5명이 살아. 엄마, 아빠, 딸 하나, 아들 둘. 우리 집인가? 그런 일 믿어 쳐봐요. 생각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여행을 가자, 강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호캉스를 가자. 난리가 나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 기호 다르듯이.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저 밖에 지금 우리 집 밖에 도둑이 지금 3명이 들어왔어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요, 똘똘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야, 도둑을 잡는데 어떻게 하자? 에?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둑을 잡아야 돼. 그 생각에는 균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행위자가 대외적으로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이다. 이게 합리적인 도구적 합리성이네. 도구적 합리성을 해요.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속도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답하시면 좀 빨리 들으시거나, 그게 인터넷 강의의 장점 아니겠어요? 빠르게 가시거나 느리게 가시거나. 자, 도구적 합리성, 비용과 편익에 따라서. 비용과 편익에 따라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대안을 바라볼 때 비용과 편익, 순편익, 비용과 편익, 순편익, 비용과 편익, 순편익. 이게 순편익이지. 그냥 A. 이렇게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국제체제, 국가들이 모여있는 환경을 국제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들이 모여있는 환경이 국제체제다. 그게 어떤 상태냐? 첫 번째, 무정부 상태다.
중앙 정부가 없다. 그런데 호흡수적 자연 상태다. 호흡수적 자연 상태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전쟁 상태. 여기다 필기하면 제가 또 지워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이쪽에 쓸게요. 전쟁 상태. 같은 말입니다. 구조적 폭력 상태. 네,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백척간도의 상황이다. 누란지세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폭의 세계다. 조폭의 세계다. 국제체제 아시겠죠? 요건 팩트죠.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죠. 세계정부 없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인식할 거냐. 여기 현실주의에서는 호흡수적 자연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석 대상인 국가안보죠. 생존이 제일 중요하니까. 생존. 예, 안보 외적인 문제는 분석에서 배제하거나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을 합니다. 또 모든 문제를 안보와 연계시켜서 봐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이게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걸 안보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배웠잖아요. externalities, 시장 실패 얘기할 때 안보 외부 효과 같은 거예요. X라는 조치가 얘는 여러 가지겠죠. 환경, 협력, 경제, 협력, 무역, 자본, 자유화 등등. 어떤 정부 조치가, 국가 조치가 의도하지 않게 안보에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Security externalities. 여러분 답안지에 이런 말을 좀 써줘야 돼요. 딱 기억하세요. 답안 쓸 때 키워드는 가급적 영어를 변기한다. 키워드. 안보 딜레마, 시큐리티 딜레마. 근데 힘, 파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력 균형 이게 키워드다. 그럼 밸런스 파워 써준 의미가 있죠. 세력 전이 파워 트랜지션 쓰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문제의 키워드는 영어로 쓴다. 한자로 쓰는 것도 좋아요. 1대1로 one road, one belt, one road인데요. 써버려. 1대1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또 학자 이름 가급적 영어하고 한글을 변기할 필요 없이 학자 이름은 그냥 영어만 써도 돼요. 교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케네스 월츠라고 쓰고 케네스 월츠로 영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월츠에 따르면 케네스 월츠, 그냥 K 월츠에 따르면 요새 교수님 성향이요 드라이하고 좀 실용주의인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군더더기 붙어있는 거 안 좋아하세요. 딱 묻는 거예요. 묻는 거에 답해. 내가 뭐 물어봤어? 너 왜 그거 말했어? 자, 국제정치란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적 체제에서 국가들 상호 간 생존을 위한 권력투쟁이다. 권력을 더 많이 갖기 위한 투쟁이죠. 권력투쟁. 스트러글 for power.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주의에서는 주로 안보론에 관심이 있어요. 안보론에 전쟁과 평화, 안보 이런데. 자, 그 국제정치학의 연구 대상의 국제관계라고 보는 건 주로 자유주의 계열인데 이쪽에서는
국제체제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안보 문제와 안보 외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더 많은 행위자, 더 많은 이슈, 더 많은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국제관계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문제가 분석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현실적인 그냥 안보, 이거 하나 다루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는 경제, 뭐 환경, 난민, 인권, 뭐 해양, 뭐 이런 거 다 다룹니다. 국가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또는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움직임, INGO의 뭐 행동, 또 다국적 기업의 행동 다 다릅니다. 이슈에 개서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안보가 제일 중요한 현실주의는 자유주의에서는 안보도 중요하지, 그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해,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안보, 저게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뭐 재래식 안보에다 위협에다가 비재래식 위협을 재래식 위협, 비재래식 위협 에다가 플러스 해서 비재래식 위협, 이것을 다 강조하는 것이다.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상호간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문제들을 대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정치라고 그럴 때는 뭐 탈냉전 세계를 전제로 해가지고요. 탈냉전의 특징, 상호 의존의 심화. 서로가 서로에 의존된 거예요. 상호전이요. 국가의 영토적인 경계가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들은 뭐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수가 또 양이 질적으로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행위자도 증가했다. 세계 정치. 뭐 행위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처음 보시는 게 말씀드리는 건데, 국제정치 행위자 그러면 국가 행위자가 있겠죠. 스테이트 액터스가 있고 비국가 행위자가 있겠죠. non-state actors. 여기에 들어가는 거 NGO 들어봤죠? NGO, 국제 NGO,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MNC,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중요해. 현실주의에서는 국가가 중요한데 사실은 강대국, 현실주의에서는요, 강대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G7쯤 되겠죠. G7. 여기는 이제 많죠, 얘네들. 다 행위자에 들어간다. 그것도 있구나, IGO. 이 IGO는 좀 애매하긴 해요.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간 국제기구. 그래서 여기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두 개로 나누면 이쪽이 되겠죠. 그럼 비국가 행위자에 들어가겠죠. 자, 세계정치 탈냉전 세계화를 전제로, 탈냉전은 대체로 1989년 12월 이후입니다. 89년 12월에 몰타 선언, 이후를 탈냉전 체제, 같은 말로 몰타 체제, 몰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몰타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몰타. 몰타에서 고르바초프하고 부시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냉전 종식 선언했거든요. 그 이후의 세계를 몰타 체제 내지는 탈냉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냉전 세계화를 전제로 세계 정치 행위자들 상호 간 관계를 세계 정치라고 하고, 그게 이제 국제 정치학의 연구 대상이다. 우리 시험 범위는 이 세계 정치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국제 정치학이 뭐냐? 국제 정치나 관계나 세계 정치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기술, 분석, 전망, 처방하는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이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학 시험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현상을 줘요. 이런 현상이 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주로 애널라이즈 하는 애널라이즈. 분석은 뭐냐면 원인을 찾는 걸 말합니다. 원인.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왜 그래? 물론 지식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지식. 근데 지식을 묻는 것은 하수 좀 로우 뭡니까? 수준이 낮은 문제입니다. 저 문제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이론을 가지고 요것을 한번 써봐. 근데 물론 시험이기 때문에요. 네가 그 이론 알고 있어? 10점 써봐. 그다음에 이제 네 알고 있지? 그 돈 가지고 한번 분석해봐. 15점. 뭐가 더 세요? 분석이죠. 지식보다 지식의 적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애널라이즈. 독립 변수를 찾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막 기침이 나와. 열이 올라. 그 원인이 요새 유행하는 코로나인가? 아니면은 독감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이게 분석을 해내야 처방할 수가 있죠. 분석을 해야 처방할 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네. 어떡하냐 이거.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데.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면 낫는데. 처방. 2주간 집에 가서 앉아있어. 혼자. 너희 가족들도 이렇게 대면하지 말고 혼자 살아. 혼밥. 술 안 되나? 혼밥. 혼자 영화 봐. 네. 그다음에 그 전망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미중 간의 세력 전이가 되고 있냐? 된다면은 전쟁이 나겠냐? 전쟁을 막는 것은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predict, 전망하는 것이죠. 처방. 미중 간에 전쟁이 나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a kind of Armageddon이 되겠죠. Armageddon. 아재 개그 생각나는데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뭐야? 아마겟돈?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여러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위 조절을 못 하겠어요. 조절할 것도 없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걸 떠나서 예비수라는 초보 왕초보를 위한 생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죠? 여기 이제 고수트들이 앉아 계시는데 몇 명 제 얘기에 인형을 갖다 놓고 해야 되겠어요. 인형. A 대사, B 대사, C 대사, D 대사 갖다 놓고 A 대사 이야기 해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적절한 시간이 되면은 유료든 무료든 그 실강으로 할 생각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제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을 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제 카페나 우리 학원 홈페이지 공지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제가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 싸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할 수 있겠구나.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네.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이다. 여러분, 사회과학은요, 다른 거 비슷한데, 사회과학은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은 국가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죠. 국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무엇이 저렇게 행동하게 만드는가? 되게 재밌잖아요. 북한이 아침 보니까 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엔에서 우려한다. 또 미국도 빨리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새 그 게임 체인저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게임 체인저. 예, 지금까지 양상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죠. 게임 체인저. 예, 이상구가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새롭게 예? 재부상을 또 이상구가 할 텐데 게임 체인저 이런 거죠. 북한이 왜 초음속 미사일을 이 시점에 쐈을까 이거죠. 예? 그 중차대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이익을 추구하겠죠. 뭔가 추구한 이익이 있고 왜 이 시점에 쐈는가 의도가 있겠죠. 네. 근데 의도를 말하지 않죠.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일상적인 우리나라의 무슨 방어 무기 체계 개발 전략에 따라서 그 일정표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 아무도 안 믿죠. 네. 그래서 국제 정치학이 필요한 거죠. 저 나라의 동기, 그죠? 여러 가지 봐야 돼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이 며칠이고, 몇 월 달이고, 또 북한 내에서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었는지, 또는 김정은이의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봐야 되거든요. 얘들은 그 양동 작전 잘 써요. 초음속 미사일 발사해 놓고 김정은이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한국과의 그 통신선, 아마 핫라인이라죠. 핫라인. 핫라인 통신선을 연결하자. 연결할 의향이 떨었던가? 짜증나요. 좀 불쌍하게 얘네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한테 뭔가 통 크게 주고 받고 이러면 좋은데 얘네들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통신선을 막 한다고 했다가 통신선을 또 끊었다가 또 다시 할까 해서 돈 내놔라 그러고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자, 최근 정세와 관련한 주요 분석 대상인데 제가 써놓은 것이 주로 시험에 나와. 잘 봐보세요. 제가 한 20여 년간 국제 정치학이랑 놀다 보니까요.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저런 게 나올 거나. 물론 아주 최근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계속 다루던 것들은요. 어디 대목이 나오겠다. 대략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 7급 객관식에서는 감이 와서 찍으면 왔다죠. 그냥 맞추는 거니까. 근데 주관식은 제가 찍었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쪽 자료들 미리 보고 들어가면은 좀 당혹스럽지는 않겠죠. 시험 볼 때. 근데 이제 많은 부분 배점이 되어 있는 게 analyze하고 predict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처방하는 거, prescribe 하는 거.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타임에 예측을 하고 자료를 또 볼 게 있어 볼 텐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빠르게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부할 내용들이 막 뭐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상식, common sense.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상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돼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아자아자 70점. 80점 할까? 뭐 낮게 잡았나? 뭐 70 이상이 고득점이니까. 이상하게 그게 커트라인 안 바뀌대. 수십 년간. 커트라인이 잘 안 바뀌어. 왠지 모르겠어. 자, 21세기 국제체제의 안정성은 전쟁이 나냐 안 나냐 그 말인데요.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미국과 중국 간 세력 전이 가능성, 세력 전이는 될 거거든요. 세력 전이는 힘이 역전되는 걸 세력 전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까지 가면은 세력 전이 전쟁이라 하는 것이고,
21세기 국제체제의 극성, 폴라리티, 극성이 뭐냐면 강대국의 숫자. 네, 제가 천천히 말씀해 드리니까 꼭 안 써야 되는 거 안 쓸 거예요. 극성, 강대국의 숫자. 그래서 숫자가 한 개면 단극. 단극. 두 개, 양극. 셋 이상, 다극. 얘도 나왔어. 그 21세기 체제 극성. 보통 극성하고 따지는 게 얘네하고 안정성이 안정성. 극성과 안정성. 그래서 강덕의 숫자가 몇 개의 안정이야. 이런 것들 따지는 거죠. 자, 핵 확산의 원인과 처방. 주로 지금 논쟁이 되는 북한이죠. 북한이 핵을 가지려 하는 이유가 뭐냐? 안보 차원이냐? 경제적 이익 차원이냐? 또 국내 정치 차원이냐? 셋 다냐? 뭐 이란은 2015년 7월 달에요. 2015년 7월 달에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에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네.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그 동기나 배경을 써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란이 이런 그 핵합의에 동의를 했어? 써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면 좋은데 한 두세 개 정도 논문을 정독을 하시면요. 대략 그 감빨 씁니다. 감 잡아요. 그래서 주제가 좀 뭐 글쎄요. 제가 지금 뭐 세보진 않았는데 주제가 그렇게 안 많아요. 많아 한 50여 개? 50여 개 주제에 한 3편 정도씩 보면은 5, 3, 15, 150개. 150개 논문 정도 보면은요. 통달합니다. 그 많이 보면은 통달. 통달은 이게 넓이도 되죠. 깊이야 깊이. 내가 그걸 익숙해야 돼. 익숙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대충 뭐 자료 보더라도 보면서 이리 해서 이렇게 이리 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예. 그게 좀 돼야 되거든요. 1년 만에 됩니다. 1년 만에 돼요. 뭐 빨리 붙는 게 여러분 목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제가 보기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붙고자 한다면 할 수도 있다. 예, 세계화 시대 국제 경제 질서 불안 요인과 관리 전략. 예, 세계화는 이제 신자유주의거든요. 신자유주의 질서의 흐름인데 이게 이제 나타내는 불안정이 뭐냐? 뭐 소득 분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비정부 간 기구의 부상 요인과 국제 정치에 대한 영향. 저것은 이제 탈근대론. 탈근대론 관점에서 한번 나왔더라고요. 제가 진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흐름이 그쪽으로 가니까 탈근대 체제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 GG 글로벌 거버넌스 예, 여러분 책 열심히 보시고 복습을 잘 해주시고 여기는 지금 책이 없구나. 요 대목은요 그 제가 나름 정리한 거라서 이렇게 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략 들으시고 일단 이번 예비수라는 이제 교수님 이론 책 읽으시면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제가 이렇게 그 글로 써놓은 것은요, 이제 그 기본서에 들어갈 텐데, 기본서는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 강의가 이렇게 여러분의 공개된 시점에는 제 책도 나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 책은 일순환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주의 및 지역통합, 유럽의 정치 통합 가능성 양자 RTA, 지역 RTA, APT는 아세안 플러스 3, RTA는 Regional Trade Agreement, Regional Trade Agreement, FTA를 하죠. FTA는 Free Trade Agreement, 네,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예, 국제환경 가버넌스, 기후변화 문제. GMO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뭐 주로 기후변화죠. 기후변화 문제, Climate Change. 2015년에 그 파리 협정 체결됐거든요. 국제 협력인데 파리 협정 체결이 왜 가능했니?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수가 있죠. GMO는 그 유전자 변형 식품의 뜻이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네. 유전자 변형 생물체 문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정책, 그리고 뭐 트럼프의 대외 정책, 그 다음에 뭐 바이든의 대외 정책, 이런 거 잘 물어보죠. 트럼프의 뭐 미국 제일주의 정책 이런 거 물어봤던데. 안보 개념, 포괄적 안보, 인간 안보, 에너지 안보, 또 지금의 뭐 보건 안보, 바이오 안보, 이런 것들. 동북아 질서 불안정 요인과 관리 전략. 동북아 질서 불안정 핵심 요인은 미중 간 갈등이죠. 중일 간 갈등이고 남북 간 갈등,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좀 문제가 포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뭐 북핵 문제 잡아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미중 간의 세력 전이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시겠죠? 예, 포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디테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사회과학 방법론을 좀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국제정치학이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과학의 목적,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현상의 기술, 설명, 전망, 처방을 위한 법칙의 발견. 이해되십니까? 저런 거요. 특히 기술은 뭐 현상을 묘사한 거니까. 설명, 전망, 처방. 그렇죠. 뭔가 법칙을 가지고 해야 되죠. 이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법칙이 있으면은 제일 좋겠죠. 그 법칙대로 분석하고 전망하고 처방하면 되니까. 자, 법칙 발견 과정 대략 저렇습니다. 가정을 만들고 명제를 설정하고 여기 이제 검증하겠죠. 이 명제를 검증하죠. 이 검증. 이걸 검증을 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법칙에 기반해서 기술, 설명, 전망, 처방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명제나 가설이나 이론에 기초한다. 왜냐면은 법칙이란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이제 이론에 기초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법칙이 없으니까 이론에 기초해서 뭐 스웨일러 이론에 기초해서 이렇게 이론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석 수준과 분석 단위 독립 변수라고 그랬죠. 분석 수준. 네. 중요하죠. 사람이 아프다. 이상한데. 뭘로 할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했다. 예? 이것이 현상이죠. 현상이고 연구 대상이고 이론적으로는 종속 변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는가 이렇게 X 변수를 찾아야 됩니다. 원인.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김정은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냐, 예? 아니면 북한 내 인민무력부의 판단이냐, 인민무력부의 판단이냐, 아니면은 뭐 예컨대 북미관계나 또는 뭐 북중관계나, 아시겠죠? 이런 관계 차원에서 나온 것이냐 따져봐야 돼요. 이것을 분석 수준고래요. 여기는 주로 개인 차원이고요. 이게 이제 국가 차원이고요. 이게 국제 체제. 그러니까 북한을 둘러싼 어떤 환경이죠.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치 환경을 따지는 것이죠. 자, 분석 수준, 설명이 이루어지는 수준들. Man, State and War. 이게 이제 그 케네스 월츠가 한 얘기입니다. Man, State and War는요. State and 케네스 월츠. 네. 월츠가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국제 체제, 지역 체제, 한반도 체제, 국가 체제. 이런 여러분 사고 방식을 하셔야 돼요. 국제 정치학의 상당 부분요. 구조적인 접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개천에서 용이 못 나. 그러면은 환경을 보는 거죠.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났네. 그러면 이제 개인을 보는 거죠. 그 용이 된 자의 여러 가지 그 개인적 요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이루어진 수준. 네, 아시겠죠? 독립변수. 분석단이 뭐 방법론적 신비주의에서는 구조를 강조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행위자를 강조한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정치학을 왜 한다고요?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주의가 이제 뭐 개체론이고요. 전체주의가 이제 방법론적 신비주의라고 그러는데 전체론. 전체주의 그런 게 말이죠. 이상하네. 자, 용어. 개인의 태도, 속성 등 개체 용어. 일반의지, 집단정신, 사회구조. 이론, 개체 수준의 미시 사회 이론, 집단 수준의 거시 사회를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아시겠죠? 그 개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개인의 요소나 특성을 강조하는 게 개인주의.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 surroundings, 이 환경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5급 시험에서 합격을 할 때 여러분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면은 개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 뭐 예컨대 부모님께서 얼마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라든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환경,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렇죠? 고시원에 갔는데 막 옆에서 시끄럽게 한다라든지, 뭐 약간 이런 거, 그 환경 그런 거죠.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연구자들은 이제 어떤 걸 더 중요시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둘 다 중요하다 그러면은 뭐 연구자가 뭐 의미가 없잖아요. 개인이 중요한데 개인의 심리냐, 개인의 뭐 IQ냐, 개인의 열정이냐, 열망이냐 따지는 거죠. 그 이론, 가설, 명제, 패러다임 이런 말이 앞에 많이 나올 텐데 대략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론은 명제랑 비슷해요. 가설, 변수 간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게 가설입니다. 세력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납니다. 뭐 이런 거죠. 또 미중 간의 힘의 격차가 좁혀지면 전쟁이 납니다. 이게 세력전이 가설이죠.
그러니까 세력전 이론은 그럴 수도 있는데 세력전이 가설이 명제죠. 가설, 명제. 패러다임 그러면은 일단의 과학자 집단의 신념 체계나 세계관 그랬는데 그러니까 현실주의 이런 패러다임이죠. 자유주의 패러다임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분파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대략 생각하는 게 좀 유사해. 그러죠? 이 학자는 현실주의다. 이 학자는 자유주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내에서도 분파가 되게 많겠죠. 우리 시험은 패러다임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이제 주로 이론 차원에서 묻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실정주의나 탈실증주의. 우리가 주로 시험 보는 이론들은 실증주의입니다.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발견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국제정치 행위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